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3대 천왕 박정식 파트너입니다. 지난주 증시가 좀 잘 흘러가다가 막판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금요일 날 증시가 조금 이제 꼬꾸라지는 하락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목요일 날까지 증시가 좀 양호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요일 날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잘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상승력이 바로 금요일 날 그대로 다 밀리는 안타까운 또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흐름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대응을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 후에 저희가 또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 참여 안내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화 많이 걸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02-377-2 0269, 02-377-2 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PD님이 선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올려주시니까요. 많은 문자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함께 하실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 한번 소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 잘 흘러가다가 금요일 날 좀 증시가 살짝 밀렸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난주 증시 흐름 좀 한번 간단하게 잘 대응하시면 돼요. 요즘 전화가 폭발적으로 온다는 PD님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당연한 조정이군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왔죠.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뭐 전쟁에 대한 위기감,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미장도 좀 빠졌고 또 이제 우리장도 금요일 날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사실은. 지수가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왔거든요. 4월 달 저점이 정확하게 2284부터 2934, 6월 12일 장중국가. 60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600포인트가. 이건 정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어가는 조정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쉬어가는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빌미가 됐죠.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제 뭐 공습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위험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쪽 중동 쪽은 뭐 제가 그쪽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1980년도부터 해서 팔레스타인하고의 그 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원래 80년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그 내전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고, 또 이번에 또 다시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지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또 이제 이란도 이제 그 보복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유가가 또 튀었어요. 유가가 튀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튀면 물가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뭐 1, 2년 동안 물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죠.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전쟁은 그쪽에서는 하도 많이 발발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 봐요. 그거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 조치가 당하면 그럼 유가가 이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70불까지 갔는데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100달러를 넘어서 130달러까지 갔거든요. 100달러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리스크 차원에서는 좀 더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은 이제 허니문일리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제가 이제 3대 천왕뿐만 아니라 마케드너라든지 신대가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올해 굉장히 기회다.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회예요. 물론 다음 주까지는 빠져야 돼요. 2,800 이하, 만약 2,800 근처든 아니면 이하든 무조건 기회입니다. 빠지면.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만약에 선점을 못했다. 이번에 2개월 동안 랠리를 제대로 못 먹었다 하신 분들은 현금 실탄 준비해 놓고 일주일 정도 만약에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또 큰 기회들이 나오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좀 오버슈팅으로 대한 과열권을 좀 진정시키는 조정은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껏 이제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지겠지만 오히려 다음 주에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군사 충돌 솔직히 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의 총사령관과 그리고 이제 이란군의 참모총장이 사망을 하였고 또 이 핵실험 과학자들 또한 6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동안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란을 폭격을 가했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수백 발을 또 이제 보복 차원에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도 살짝 지금 폭발이 발생이 되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이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다시 이제 $100가 넘어서면서 미국의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증시 코멘트를 한번 이제 살짝 언급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일단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시 한번 이 종목 상담 참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해주셨는데 몇 종목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드하게 많은 종목을 봐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전화를 꼭 주시기 바라겠고, 전화 상담은 02-377-2에 0269, 02-377-2에 0269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지난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 증시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주 뜨거워질 이슈 토크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삼라만상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동안 또 핫하게 이슈화가 될 만한 것들을 이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 경협 쪽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반대 정책이 네. 되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좀 적대가 더 훨씬 강했고 또 대립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남북 대화가 거의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이 이어지고 또 이제 증시에서 우리가 반응을 한 게 이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뭐 성과는 없었지만 또 지금 이제 친서를 또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지금 거부를 하는데 친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날 의향이 지금 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북한에 대한 이슈들이 또 발생이 될 거고,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 운영이 먼저고 또 인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안 되겠지만은 하반기에 아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확성기도 중단했어요. 우리가 이제 DMZ에서 이제 확성기 있잖아요. 북한에 보내는 확성 그것도 이제 중단을 했고, 그다음 이제 북한도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확성기를 그동안 틀다가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북 관계에 좋은 징조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남북 관계 경협 관련주들이 튀어나갔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결을 같이 하는 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예? 그 판문점에서 그렇게 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벌써 한 5년 넘었나요? 네. 그게 오래된 것 같죠.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때에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으면 기대감이 정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박정희 파트너님 그때 혹시 그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이나 공약을 뭘 많이 강조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아, 일자리. 네, 맞아요. 문재인 일자리 정부 때는 맞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를 그래서 공무원을 공무원이 엄청 크게 늘렸어요. 늘었죠. 예. 네. 근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민간 쪽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일자리. 근데 일자리 관련 정책을 먼저 펼쳤는데 테마가 안 붙어요. 일자리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사람이라든지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 수가 적어요. 예. 근데 뭐가 터졌냐면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대북 관련주들이 막 그렇죠. 남북 엄청나게 근데 왜 그 이슈도 뜨거웠는데 대북 관련주들이 왜 많이 터지면 종목이 많아요, 일단. 맞습니다. 네. 거기에 편성되는 게 개성공단부터 해서 네. 철도, 송배전, 네. 그거야 뭐 건설. 그러니까 수십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움직여갖고 또 이번에는 좀 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화 연결을 우선시로 또 연결을 예. 하겠다라고 예. 이제 언급을 했고 예. 그거 이후에 또 특별한 강력한 대북 관련 정책이 좀 나올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것이 증시 하락을 이겨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아직 출범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아직 출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메시지 좀 던지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스처를 지금 확성기 중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제스처를 보냈는데 본격적인 정책이 펼쳐진 건 아닌데 그렇죠.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더 개선이 된다면 이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 뭐 좀 튀어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북한 관련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대북 관련주에서 좀 아까 이제 PPT 화면을 좀 띄워주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한 45개 정도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지금 나왔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원 뭐 보성파워텍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뭐 JST나 제형솔텍 인지컨트롤스 이게 이제 최근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시세들이 낮고 테마도 붙은 거예요. 그다음 대북 송전도 있어요. 대북 송전도 있는데 대북 송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송배전 여기는 이제 그 상장 폐지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뭐 이하전기는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광명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비추러시스, 한국전력. 그다음 이제 철도 관련
철도는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도 있지만 원래 그 철도 차량을 만들어요. 원래 주력 사업이 그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대아TI, S트래픽, 현대정보통신에서 지금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과거 자료를 띄운 거예요. 과거 자료를. 그다음 이제 가스관 연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가스관 그 협약으로 협력 관계를. 근데 이거는 지금 그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스관 연결도 있기 때문에 뭐 동양철강, 한국주철강, 그다음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로 되고, 그다음 뭐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남강통화, 삼부토건,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토목 관련주들도 이제 건설 관련해서, 그다음 이제 금강산에서는 아난티가 과거에 스파하고 골프장, 호텔, 스파, 골프장 이런 것들 레저 시설을 과거에 금강산 관광할 때 지금 막혔지만은 거기에 이제 설치를 했죠. 그게 이제 그 지금 사명이 아난티로 바뀌었는데 에머슨 퍼시픽이었어요. 과거 사명이. 과거 자료를 제가 띄운 겁니다. 그다음 이제 현대상선은 한진하고 합병하면서 HMM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영문자 HMM.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굉장히 막 핫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큰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확산 분위기에 나온다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관련주들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발언을 취하고 또 앞으로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더 붙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 엄청 많잖아요. 예, 예. 그 희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 저 종목들 중에 예. 그나마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종목 3개만 골라주신다면 이따가 분명 탑픽은 하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여기서 한 3개 정도만 딱 고르신다면 첫 번째는 사실은 네. 에머슨 퍼시픽이 지금 아난티로 예, 아난티가 이번 주에 제일 세게 올랐어요. 예, 제일 세게. 왜냐면 그 지금은 사회회사가 안 됐지만은 네. 그 짐 로저스가 그 아난티 사회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 금강산 개발 이제 관광은 아마 그 다시 재개되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그 테마에는 굉장히 강한 그 종목으로 움직였기 그럼 첫 때문에 번째 관심 종목은 아난티. 두 예. 번째는요? 그 다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서도 뭐 이제 신원이라든지 이번에 JST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얼리 업체죠. 아, 예. 주얼리 의류 예, 쪽으로. 그렇죠. 네. 의류나 주얼리, 그다음 뭐 인디에프라든지, 그다음 이제 대북 송전에서는 재룡을 잘 보셔야 돼요. 재룡. 예, 재룡. 그다음 재룡이 조금 핫하죠. 예, 움직이면. 예, 근데 이제 송배전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 네. 들어가는 이런 전력 네. 관련해서도 네. 예, 수혜도 있기 때문에 시세도 안 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지금 40선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자료인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일자리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근데 일자리는 사실 테마성이 몇 종목이 안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뭐 취업 포탈인 사람이라든지 그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테마가 안 붙더라고요. 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정은이 막 이렇게 위원장 만나고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이 대북 관련주들이 막 수십 개가 막 붙어버려요. 그다음 농업도 있어요. 저기서 빠진 게 농업. 맞아요. 경농, 뭐 그렇죠. 조비, 그것도 예, 뭐 조비, 이런 거. 경농, 예. 비료, 남해화, 예, 남해화. 그 외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토건 관련주도 움직이던데.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럼 40개가 아니라 100개도 돼요. 예. 그러면 해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순차적으로. 송배전 어떤 게 터졌다가 어떤 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터졌다가 그거 가라앉으면 또 다른 게 그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북 경협주는 이번에 시장 눌렸을 때 같이 좀 눌려주면 잡을 수 그렇죠. 있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들어가요.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지만 정책이 분명히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벌써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지금 친서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일기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노벨 평화상. 그런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관련 이슈를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면 노벨 평화상 아마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대도 파견해 있잖아요. 그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뭐 이런 이것도 이제 중재를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한번 이제 짚어드렸고, 또 증시가 다음 주에 살짝 뭐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이 시끄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산 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이런 대형 방산주들은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터져도 솔직히 주가가 별로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중소형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너무 많고 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틈타서 강력하게 조금 상승력이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방산주 랠리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풍산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스페코도 바닥에서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더 상승력이 좀 이어가면서 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PPT 한번 간단하게 띄워주시면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이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군 참모총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란이 그냥 단순 보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아무래도 좀 전쟁이 조금 이제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15일 날 이제 미국과 이 오만 무스카드에서 6차 핵협상을 원래 이제 이란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핵협상이 무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통산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방산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이 선제 공격에 강력한 이제 보복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트러블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방산 종목에 집중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탑픽 종목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 걸 하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제 뭐 한일단조나 어떤 종목이었죠? 한일단조나 아니면 스페코 이제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수익을 좀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다양한 이슈가 좀 엮인 방산 테마가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거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이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최근 이 방산 쪽에 새롭게 진출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과 이 방위산업 관련 부품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대성 하이텍이 금요일 날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더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시면서 방산 테마 접근해 보신다면 다음 주도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2-3772-0269 02-3772-0269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3772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이제 바로 토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이슈를 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방산에 대한 어떤 이런 테마나 움직임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제 김성상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네. 탄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 이제 시장 영향을 또 많이 타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좀 반짝반짝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또 조종을 또 때마침 받는데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지만 네. 방산주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튀어나갈 확률이 그렇죠. 커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조종을 받았는데 아 이쪽은 수혜를 받는구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쫙 방산주들 이제 나왔잖아요. 숨겨진 방산주가 있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저는 뭐 방산주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들이 우리가 수출을 특히 이제 작년부터 많이 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장기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전쟁 위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K 방산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죠. 예, K9 자주포라든지, 예, K 뭐 전차라든지, 네. KF21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가성비 좋은 이것들이 아마 이제 무기들이 수출이 더 많이 될 확률이 그렇죠. 상당히 앞으로, 높다고 봐요. 예. 상당히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중성주들도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책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조종 시에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가 그 대북 관련 남북 경협주 그게 이제 과거 자료예요. 그래서 무료 제가 매일매일 무료 방송을 합니다. 무료 방송을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아침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최근의 이제 자료들로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도 이제 대장주가 있겠죠, 또. 예, 대장주를 선점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예, 진리예요. 어떤 섹터든 테마든 거기에 주도주나 대장은 대박이 터진 게 무조건 진리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식쟁이는 대박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제가 매일매일 여는 그 방송에 오시면 이데일리 TV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제가 그런 것들을 브리핑하거나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니까 오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박정식 파트너님이 이슈 분석을 요즘 너무 잘하세요. 제가 칭찬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거 3대 천왕이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그 5월 24일인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2주 연속 강조를 해드렸죠. 예, 2주 연속.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셨는데 또 토픽 종목이 한국정보이죠. 예, 한국정보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터질 것 같다. 네. 예, 본인도 물론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그때도 네. 저한테 질문해서 네. 이거 왜냐하면 이거 속임수라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속임수라는 얘기했는데 그 5월 24일 날 보시면 차트를 찍어 보시면 다다음 날 6%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빼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 5,600원대에서 언급을 이제 해드렸고 그 다음 주에 이제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도 늦지 않았다 사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9,600원 고가를 찍고 상승률이 7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미국 상원에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투표를 한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한국정보인증을 좀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뭐 발행하겠다라고 뭔가가 또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슈팅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예. 네. 저희가 네. 예,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서 네, 박정희 파트너님이 정말 좋은 이슈를 얘기했고 네. 또 종목도 저희가 이제 같이 딱 봤는데 아주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아침 오전 방송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다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오전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매매해서 돈 벌어야 돼요. 저는 이게 무료 방송이나 이렇게 TV에서 왜냐하면 올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예, 작년부터 해서 계엄 사태. 한 지금 거의 작년 8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10개월 이상 고생했는데 그걸 보상받으려면 우리 주식쟁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진짜 돈 많이 벌 기회예요. 근데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것들을 잘만 선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내 계좌를 뭐 최소한 50%, 뭐 100% 예, 이렇게 충분히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등하시하시거나 물론 이제 뭐 가치 투자나 실적주 이런 것들도 뭐 시세들이 나지만 강렬한 시세는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거기서 대장주가 있어요. 대장주 한두 종목만 잘 잡으면 거의 1년치 농사가 끝나버려요. 예, 진짜로 1년치 농사가 끝납니다. 주식은 잘 안 되다가도 내가 막 6개월, 1년 동안 돈을 많이 잃었어. 안 되다가도 그 기회가 딱 와서 좋은 종목을 만약에 제대로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도 역전이 됩니다. 한 번에도 내 계좌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기회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네. 예, 좌절하지 마시고 네. 예, 잘 어쨌든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증시 3남한상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이제 주목을 해보아서 이렇게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그 중에 일단 이제 아난티를 비롯한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의류 업체나 아니면 이제 주얼리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봐라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남북 경협이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재룡 전기도 언급을 해주셨죠.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란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제는 중소형주 방산 테마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슈니드를 비롯한 그리고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조금 핫하게 움직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조금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 그러한 중소형주 방산 테마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남북 경협 혹여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방산 테마는 다음 주에 조정을 거칠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거니까 미리 이제 아직까지 좀 덜 움직인 종목들을 빠르게 월요일에 선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증시 3남한상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주목할 탑픽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2-377-0269, 02-377-0269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진짜 많이 왔는데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드하게 받을 예정이니까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공략주를 알아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일단 가장 먼저 이 김성상 파트너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네. 예. 시나리오는 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아까 대북 주제를 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네. 저는 항상 그 주제를 가져오면 그 주제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주제에 맞는 종목들이 그 달에 핫하게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금방 안 끝나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또 이제 조정 받고 나서 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이제 남북 관계 아까 이제 그 얘기했죠. 거기 대북 관련주에서 이제 의류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고 송배전도 있고 뭐 건설도 있고 철도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40선이 좀 넘지만 실제로는 40선이 넘은 게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만약에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오잖아요. 그만 한 80개, 100개 가까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하면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의 또 아까도 정책을 그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계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주목을 하시고, 자, 종목명은 인디에프라는 종목입니다. 인디에프가 그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제 패션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혹시 그 조이너스 꼼빠냐 그거 아세요? 많이 이제 선전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여성복. 네. 아, 뭐 꼰대 맞네요. 그거 아시면 꼰대 맞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예. 그게 한 90년대, 80년대 되게 유행했던 그렇죠. 그런 네. 브랜드예요. 그다음 뭐 남성복 트로젠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인디에프가 그 패션 사업하고 주얼리 사업을 같이 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는데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테마성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나 테마 그런 걸로 이제 기폭제가 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이제 대주주가 이게 이제 인디에프 대주주가 세아상역하고 글로벌 세아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세아그룹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아그룹이 테림포장, 테림페이퍼, 테림포장은 그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테림페이퍼, 그다음 쌍용건설도 옛날에 원래 상장돼 있다가 상장 폐지돼 있는데 쌍용건설이 해외 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고 있어요. 최근에 그 내수보다 해외 수주를 많이 딴다 그러더라고요. 그 계열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원페이퍼, 독립로지스, 그러니까 꼭 많은 그 계열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아 상역하고의 글로벌 세아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디에프가 대주주가 예전부터 이제 그 오래전에 많이 바뀌었고 그 신규 사업 쪽에 이제 패션 사업이 올해 주 사업인데 신규 사업 쪽으로도 주얼리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급등이 한번 터졌어요. 목요일 날 그 급등이 나오고 저번 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예, 저번 주에 6월 4일인가요? 예, 보면은 24%가 급등하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20%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40% 이상을 저점에서 확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금요일 날 조정을 타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들이 지금 보면은 이 6월 달에 많이 터졌는데 이미 작년에도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마켓디너에서 사실은 이 인디에프를 조금 빨리 그때 분석을 2월 달,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에 이거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남북계 관계가 그렇게 뭐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북한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된다면 정책이 더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석해드리는 건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마성이나 정책을 탈 수 있으니까
시세가 이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수를 지금 제 생각에는 1,100원에서 1,150원 사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그 정도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단기가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정책이 더 계속 들어온다면 한 1,700원까지 보고 이제 중기 스윙으로 보고요. 그다음 손절은 지금 61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파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F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고점을 키워가면서 양봉 때마다 거래량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다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좀 적자가. 네, 그렇죠. 채권 사업이 옛날에 네. 잘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적자가 좀 많이. 매출도 줄고 있고 영업 적자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제 생각에는 네, 많은 비중을 하지 말고 네. 그냥 적정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소액으로 좀 부담 안 가는 선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기업 내용이 좋고 하면은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싣고 오히려 있는데 아까 언급을 해주신 신원이 되게 좋아 보여요. 신원이 만화형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원은 매년 지금 매출을 키우고 있어요. 매출액을. 2023년만 해도 8,345억 원, 그리고 2024년만 해도 9,395억 원으로 지금 매출을 키우고 있고 영업이익도 234억에서 253억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자본 총계도 커지고 있고 외형적 성장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자본 총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횡보하면서 최근 이 살짝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어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출 파이는 계속 커지는 네.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보니까 내수보다 수출이 많네요. 그렇죠. 요즘은 거기서 아마 그런 거. 의류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디에프는 내수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은 확실히 옷도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신원도 좀 가격 전략을 좀 선점해 주시죠. 신원도 제가 보기에는 물량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5월 말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들이 이런 그 차트상에서 대량 거래는 그 물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큰 물량들, 그러니까 NDF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여기 대량 거래도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큰 손들,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가 충분히 나는데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정희 파트너님이 그 아까 스테이블 코인 2주 전에 그 얘기할 때 분명히 한번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거다. 그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한번 급등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이라는 거를 직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집 물량들을 떨궈야 돼요.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근데 61선이 지금 1610원대, 20원대 요거만 깨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기다렸다가 투자 포인트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뭐 조금 플러스 나거나 올라갈 때 잡으면 바로 터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1,8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1,700원대 한번 주지 않을까요? 1,700원대.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1,7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한번 눌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래도 전략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디에프랑 신원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좀 눌렸을 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제 종목도 한번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좀 숨어있는 방산주 이제 언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자, EM코리아가 금요일 날 이제 막 상승력이 나왔어요. 이제 막 바닥권에서 한 6% 정도 상승력이 이제 막 나온 그런 상황이고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이 기업이 원래 이제 CNC 선반, 이 MCT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작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방산 쪽의 매출을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KMK 45 함포, 즉 그 배 한마디로 군함에 이제 달리는 이 함포 부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T-50 전투기 계열의 랜딩 기어, 그리고 수리온 랜딩 기어 이런 쪽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 K-21 차기 보병 장갑차 부품, 또 K9 자주포 부품, 그리고 탄약 운반차 K10 부품, 그다음에 이 천무 발사대, 그리고 곡사포,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 방산 쪽이 벌써 이제 50%가 넘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후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원전 쪽이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원전 관련 종목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 기업도 이 화력, 원자력, 핵융합 발전 설비, 그리고 블랑켓 차폐블록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건설용 이 터널 보링 머신, 즉 구멍 뚫는 그런 이제 기계, 이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지하화 한마디로 이 지하철 지하화, 뭐 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중소형주 방산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또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또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의 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리고 이 그린 수소 공급 체계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에 따른 이 수소 관련, 왜냐하면 이제 이 기업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이 수소 에너지 스테이션을 제조하는 EM솔루션, 한마디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에너지 수소, 신재생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비중을 서서히 실어가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만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보안 관련으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또 한 번에 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 불거지면서 보안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올 때 한국정보인증도 같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를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코리아도 현재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닥권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탄출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나올 때 어디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일목균형표상 후행스팬, 그죠? 후행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잘 봐라. 제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한참 여러분들한테 매일 TV 방송 나와서 교육시켜드릴 때 자주 언급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후행스팬이 이제 막 이전 주가 위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첫 양봉 종가가 올라섰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 흐름이 한 번 정도 조금 더 이어지면서 종가를 더 높이 올려준다면 후행스팬이 완전히 이제 이 영업일 정도 더 올라가는, 이전 주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라고 제가 교육 시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코리아는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꼭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실적적인 측면은 원래는 적자였어요. 그죠? 적자였다가 재미난 게 점차적으로 매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980억, 한 10억, 영업이익은 10억 적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어느덧 2024년에는 1,200억 매출까지 올라왔고 영업이익을 22억 흑자로 전환시켰고,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보시면은 부채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본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재무 구조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슈를 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이 한 번 정도는 건드려 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닥권에 놓여져 있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49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방산 테마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시세를 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한 2,290원 정도부터 대략 한 2,600원, 아니죠. 2,200원 정도, 제가 손절가를 2,2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짧게 제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200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바로 안 간다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당장 안 움직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2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혹여 2,200원 깨고 종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바로 안 가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2,2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찍어줄 수 있는 가격은 한 2,6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120선, 주봉상 120선을 살짝 돌파하면서 또 올라가면서 2,6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바라보시는데 혹여 2,600을 넘어서면서 주봉상 120선을 완전히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2,6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엔코리아 저도 뭐 옛날에 이거 많이 관심 뒀는데 네. 징그럽게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하신 방산이 있는데 이게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방산 테마가 붙으면 3인방이 빅텍, 스페코, 네. 슈니드. 네. 얘가 그게 이제 항상 보면 방산 뭐 이제 북한이 도발하고 하면 항상 이게 빅텍, 퍼스텍, 스페코, 네. 그다음 슈니드. 네. 근데 이제 슈니드는 지금 보잉이 아마 최대 주주일 거예요. 그래서 보잉 쪽에 또 납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원래 그 군대 그 P77인가요? 무전기. 예, 그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그 수의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에어버스 쪽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엔코리아는 항상 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빅텍, 퍼스텍, 스페코, 슈니드 정도는 항상 그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터지는데 EM은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이제 대주주가 신화전공인가 보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공작기계 쪽의 주력인데 방산 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폭발적으로 나오려면 수소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과거에 알고 있었던데 수소 스테이션이 정부에서 수소 정책을 쓰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안 깔립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 규제라든지 또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또 이게 뭐 설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정책에서 이거 만약에 이거 굉장히 많이 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책이 강하게 들어오면 EM 같은 경우는 매출도 거기서 많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길게 보면은 거의 뭐 무조건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산에서는 이게 테마가 정해진 것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3인방, 4인방들은 정해져 있고 대형주는 뭐 현대해양이든지 LIG넥스원 뭐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우리가 개별 중성주에서는 잘 부각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한일단조라고 있어요. 한일단조도 실탄 만들어요. 실탄 만듭니다. 총 거기 있잖아요. 네. 실탄 만들고 포탄, 박격포 폭탄 만든단 말이에요. 케이스 껍데기 만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중성주에서는 방산 테마에 잘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테마를 안 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테마가 많이 알려지고 테마를 타면 나중에는 전쟁 관련해서 이슈 나면 무조건 움직이게 되죠. 근데 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탄력이 둔한데 좀 길게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방산 쪽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 추세고 그다음 수소 같은 경우 정책이 들어오면 이거는 매출이 팍 터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단점은 그거예요. 궁뎅이가 좀 무거운 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숨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네. 이엔코리아가 방산 테마인가? 아니 뭐 맨날 빅텍, 퍼스텍, 스페코, 슈니드 이런 것들만 뭐 이제 테마에 엮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슈니드가 제가 보기에는 그 3인방, 4인방 중에서는 슈니드가 제일 세요. 지금. 좋죠. 왜냐하면 실적도 좋게 나오고. 네, 슈니드는 제가 과거에도 많이 네, 얘기를 했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티제논이라는 게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안티제논이요? 네, 안티제논.
그 이제 통신을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도 예. 3분 안에 거기 포격이 떨어진대요. 이걸 다 이제 미리 다 이제 신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이렇게 그쵸. 잡아내나. 그래서 이제 신호를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휴니드가 지금 그러한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아주 좋은 기술이네요. 또 거기에 이제 탐지가 안 되는 거죠. 또 탐지가 안 되는 또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휴니드가 최근에 좀 그쪽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테마주 중에서는 휴니드가 저는 사실 관심도가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금요일날 급등을 했지만은 또 보잉 쪽이 대주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우리는 또 미국을 또 등한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무기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건 또 미국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관심도 충분히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M 코리아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느리게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근데 저도 좀 느리게 갈 수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바닥권에 있는 한일 단조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방산 테마들이 새롭게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또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EM 코리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탑픽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화를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을 빠르게 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화 빨리빨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화 상담은 02-377-0269,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종목 탑픽 시간 마무리 짓고요. 이제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코너가 도래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02-377-0269, 02-377-0269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이렇게. 네, 카카오. 5만 원에 50%요. 5만 원에 50%. 오, 많이 투자하셨네요. 예, 이게 참 오래된 건데. 네.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예. 근데 이거 지금 본점까지는 왔는데 이걸 지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던져야 되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 아시죠? 2명이 네네. 상담해 드립니다. 일단 먼저 김성삼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정리하고 제 의견도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2년 들고 계셨으면은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그때 들어가셨으면은 좀 높은 단가인데 혹시 물타기 같은 거 하셨나요? 아니 그냥 제가 이거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예. 그냥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놓고. 예. 예.
좀 아쉽게도 이제 좀 단가가 좀 높게 2년 전에 물리셨는데 이제 카카오 그룹들은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그동안은 좀 플랫폼 규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도 좀 많이 푼다 그랬어요. 그다음 또 AI 관련해서도 이제 신규로 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 뭐 계열사들이 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앞으로 뭐 성장성이나 실적도 동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좀 안 좋았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기업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해서 시기가 안 맞으면 뭐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96,000원 갔거든요. 그 아직도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장기로 가져가면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 회복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1년, 2년, 3년 들고 간다고 해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카카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또 규제도 많이 풀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을 좀 감내하시고 1차적으로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작년에 이제 고점대에서 무너진 자리가 지금 6만 원대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6만 원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6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네, 일단 뭐 카카오 아직까지 시세가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크게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 카카오도 같이 동반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6천억 정도 투자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세가 조금 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보면은 최소한의 반등력은 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긴 기간 좀 조정을 받았고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력이 저도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6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PR 13만 원, 예, 13만 5천 원에 40%요. 아, 13만 5천 원에 40%. 예, 예. 네, 궁금하신 점은요? 아, 이게 회사 기업도 괜찮고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괜찮아가지고 매수 들어갔는데 어제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훅 빠져가지고 이거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손절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상승력이 막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 따라 들어가셨네요. 예, 먼저 이제 김성삼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APR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미용 뷰티. 예, 우리가 이제 K-뷰티는 유럽이라든지 지금 뭐 열풍이에요, 열풍. 그래서 뭐 기업적으로는 K-뷰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APR이. 근데 이제 단점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많이 올라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더 가더라도 또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상승에서는 또 쉬어가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또 지수도 좀 이제 첫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시기를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PR을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좀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지수가 또 특히나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좀 거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요. 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결론은 더 갈 수 있는데 타이밍상은 조금 빨리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이제 손실을 좀 감안하고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후퇴를 한다면은 12만 원이나 뭐 11만 5천 원이나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좀 후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다음 주에 만약에 빠지면 사도 됩니다. 파동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뭐 잘 나오고 성장성도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 100%가 넘었죠. 지금 1월 달 저점이 현재 4만 2천 원대니까 뭐
20%가 넘게 올라갔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쉬어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기다렸다가 비중 조절을 좀 하세요. 예. 일단은 조정 감안하시고 들고 가시는데 더 비중을 실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김선상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 받는 한마디로 손실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한번 끌고 가 보셔라. 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API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왔고 다음 주에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어떤 그 기술적인 또 시장 조정도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3만 2천 원을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13만 2천 원 위로 그냥 회복이 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13만 2천 원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손실이 아닐 때 이 13만 2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자금을 일단 좀 회수해 놓고 추후 좀 기다렸다가 지금 보시면은 20선과 지금 이격을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좀 강력하게 눌리게 된다면 이 20선 자리는 한 번 정도 터치해주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만 9천 원짜리를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13만 2천 원 회복하지 못하면 자금 회수하셨다가 11만 9천 원 정도 자리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재차 접근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혹여 이제 이 상태로 뭐 13만 2천 원 돌파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잡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대략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한 10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그냥 크게 한마디로 음봉이 조금 전일 양봉보다 크게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관점 조금 더 유지해 가시면서 한번 수익을 좀 즐겨보는 것도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APR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21년 매출액이 2,500억대였는데 어느덧 지금 1조 원대를 거의 4년도 안 되는 4년 조금 넘는 상황에서 1조 원대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또한 급격하게 조금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급하게 따라잡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APR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G화학이고요. LG화학. 네, 15만 3,800원에 네. 네, 비중은 10%입니다. 비중 10%. 네네. LG전자 아니고 LG화학이죠? 선생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LG전자입니다. 그러네요. LG전자. 전자도 있는데 네. 제가 전자를 먼저 궁금해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3년 다 됐는데 주가가 너무 안 가고 자꾸 하락하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지금 LG전자를 15만 3,800원에 네네네. 비중 1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손실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은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15만 원이면은 2022년도 같은데 맞나요? 예? 한 2년 1년 말인가 22년 초인가 하여튼 한 3년 넘으신 것 같은데요. 예, 3년은 예. 좋게 됐습니다. LG전자 기업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는 건 누가 다 아시죠. 근데 이제 LG전자 비중이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있었는데 스마트폰 철수했잖아요. 삼성이 이제 점유율 다 가져가고. 그럼 이제 가전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보다 점유율이 높아요. 근데 이제 가전 제품이라는 게 소비가 문제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야, 냉장고 좋은 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냉장고 인공지능 달린 것도 3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야, 이거 냉장고 바꾸고 싶은데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고장 안 나면 더 써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 줄어들면 이 가전제품들은 고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전제품 많이 쓰는데 TV 같은 경우도 OLED TV 같은 경우 좋은 것들 한 500만 원 막 1000만 원 가요. 근데 바꾸고 싶어도 소비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쓰던 거 고장 안 나면 그냥 써버리죠. 그런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신성장 동력은 전장 사업이라고 해서 전장 사업이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한 1, 2년 동안 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사도 돼요. 오히려 사도 되는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바닥을 쳤어요. 다만 지금 이제 길게 끌고 가면은 회복 시도가 나오긴 하는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 다행히 비중이 적으니까 제 생각에는 비중을 오히려 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건 물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타기는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15만 원이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40% 50%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3배나 4배를 사야 돼요. 물타기를 하려면. 근데 그나마 다행히 비중이 적으세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한 10% 20% 더 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평단을 최소한 그러면은 한 9만 원대 10만 원 이하로는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겠죠. 15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하로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좀 올해 하반기까지는 들고 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박정식 파트너님한테 또 질문 답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 똑같은 의견인데 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LG전자가 쉽사리 실적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예요, 관세.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관세 문제가 올해 내내, 올해는 좀 이어질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LG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는 없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가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한마디로 조금 추가 매수를 추후에 해서 평균 단가를 아까 뭐 9만 원 이하로 이제 봐라라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한 8만 6천 원 이하로 좀 평균 매수가 단가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손절하기 좀 싫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차라리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내년 정도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하는 게 낫다. 왜? 올해 내내 관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LG전자 주가는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안착되는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LG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 단가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지금 7만 원대인데 조금 더 내려오면 6만 4천 원 이하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6만 4천 원 이하로. 혹여 내려온다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다가 혹여 6만 4천 원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겁먹지 마시고 난 추가 매수로 네 평단 낮춰서 해결할 거야 라고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6만 4천 원에서 평단을 8만 6천 원 정도 부분까지 낮춰서 내년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LG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캠트로닉스요. 캠트로닉스. 예. 요즘 잘 움직였는데 유리기판으로, 그죠? 예, 그런데 그거 안 가고 계속 빠지고만 있으니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6,500원이요. 26,500원. 비중은요? 예. 20%입니다. 20%. 이게 지금 안 가서 답답해서 전화하신 거죠? 예.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기업적으로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선생님이 단가가 좀 높게 잡은 거는 26,000원대면은 3월 달에 그때 이제 그 파동이 좀 세게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박정식 파트너님 유리기판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업황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예. 사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3만 원 이상에서는 또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3만 원을 크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는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 그 정도 단가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 뭐 3만 원 근처가 되든지 올라오면 한번 매도를 쳐주세요. 예, 매도를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정식 파트너님도 한번 답변해 캠트로닉스 일단 저도 나쁘진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캠트로닉스를 지금 시장이 조금 좀 지지부진하니까 약간 못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2023년까지 조금 이제 실적이 좀 주춤하다가 2024년부터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거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이 디스플레이 OLED 기판을 납품하잖아요. 여기에 납품되는 식각 작업을 이 캠트로닉스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량 그 물량 때문에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 호실적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만간 이제 유리 기판이 상용화가 될 예정이죠. 특히 이제 SKC가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도 조만간 다시 유리 기판으로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좀 공격적으로 잡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그냥 어쩌겠어요. 홀딩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20선을 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렁출렁대면서 약간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20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즉 22,2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시세는 추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2,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해 가 보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시세가 유리기판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상용화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될 경우 최소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이제 홀딩할지 말지 이때 결정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7,000원 이상 시세 분출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 한번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캠트로닉스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2-377-0269,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 377-2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기 아난티인데요. 오, 남북경협이요? 예, 그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사가지고요. 네. 29,000원에 물려가지고. 29,000원에? 네, 그래가지고 물 타가지고 지금 아니요, 19,000원인가 해가지고요. 네. 물 타가지고 지금 14,500원으로 해놨거든요. 오, 많이 낮추셨네요. 네, 30%거든요. 14,500원의 비중은요? 30%. 30% 꽤 많으시네요. 예. 우리 이 남북경협을 또 굉장히 좋게 바라보시는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 계십니다. 한번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사셨으면 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은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립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이제 반대 정책을 써서 유화적으로 이제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방송 보셨죠 아까 대북 관련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그 이슈나 테마나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안 맞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게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또 몇 년 동안 지금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좀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다만 좀 조정이 나올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아난티가.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좀 세게 이달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달에만 저점 대비해서 한 70%가 넘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정책이 계속 들어온다면 조정 받고 나서 또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00원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지금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는데 이제 이달에는 시세가 여기서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좀 보입니다. 월봉상 보면은 지금 12,000원 뚫고 나서는 좀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어차피 몇 년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좀 감내하시고 더 들고 가시고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하진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예, 말씀하세요. 어저께요. 예. 팔았어요. 일부 너무 그래요? 놀래가지고 예. 10,000원에 예. 저기 비중이 더 가지고 계셨나 보죠? 예. 80%였는데요. 잘하셨어요. 팔고서 지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물리면은 무조건 막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미련 버리고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2년, 3년 이렇게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 기회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거 따진다면 손절하는 게 오히려 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조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근데 이제 몇 달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아직 뭐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이달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타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추가면서 그런 거는 아직 하지 마. 그건 안 되죠. 예? 추가면서 혹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단가가 높은 데다가 벌써 몇 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비중이 적으면 더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또 추가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습관을 고치세요. 이건 요번에 이게 처음 오르니까 그 전에 조금 사놓을 걸 그걸 못 사놓은 게 이제 애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 그냥 손해보고 판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도 또 내가 손실 났지만 만회도 빨리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매년 동안 또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제 무료 방송 매일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 아침에 시간 되시면은 만약에 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그런 것도 얘기해 드립니다. 요거 아난티 지금 시세 흐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아침마다 매일 공개 방송을 하십니다. 거기 참여하셔서 보시면 아난티를 계속 언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거 좀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자막 나오죠? 예, 이데일리 TV 포털 사이트. 거기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난티 제 의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남북 경협 즉 말씀해 주신 대로 남북 경협 이슈가 지금 뭐 이제 막 시작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력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1,300원 정도 자리까지.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9,3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랜 기간 그냥 끌고 가셨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그 다음 저항 라인인 14,400원 정도 근접하게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전화 드릴까요? 전화 언제든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다음 또 전화 바로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Y랩이요. 아, Y랩.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7,500원에 60%입니다. 7,500원에 60%.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제가 매수가 이상 올까 그게 궁금하고. 매수가가 올지. 네, 다른 웹툰주는 미스트 블루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데 이건 움직임이 좀 더뎌서 어떤가 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럼 네. 한마디로 매수가 이상 좀 올라올지 말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웹툰 쪽이 좀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얘는 못 움직이니까 좀 답답한 측면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매수해서 7, 8% 정도 되는데 네. 그 향후 그런 것도 주가에 어떤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스터 블루 얘기하셨는데 미스터 블루는 시세가 좀 터지긴 했어요. 그죠? 네. 예. 왜냐면 웹툰 쪽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K 많이 붙이잖아요. K 방산, 뭐 K 푸드, K 뷰티. 그 K 웹툰도 굉장히 핫할 거라고 보입니다. K 웹툰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콘텐츠 이슈가 있으면은 터지는데 미스터 블루가 보니까 뭐 K 콘텐츠 관련해서 또 이제 정책 수혜 얘기도 나왔고 이달에 그리고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제 크게 뭐 정책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Y랩이 뭔가 조금 단가가 좀 높게 잡으시긴 했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실적만 보면 실적은 적자예요. 계속 지금 3년 연속 적자인데 네. 물량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작년 7월부터 꾸준히 매수했어요. 그러면 너무 시기가 좀 빠르셨네요. 작년 7월이면. 그때 이제 네. 폭락할 때, 시장 폭락할 때 그때 들어가셨구나. 네. 시점은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오히려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적자긴 네. 하는데 그 네이버가 지금 그 대주주예요. 거래선도 네이버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지금 굉장히 그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Y랩이 네이버 거래선이고 대주주 자체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뭔가 히트정이 딱 터지면은 제 생각엔 이건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너무 오래전에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네. 들어가시면 좋은데 근데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혹시 물타기 네. 하셨어요? 네, 물타기 하다 보니 처음에 30%였는데 60%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7,500원보다 훨씬 높으셨네요, 그러면. 그죠? 예전에 10,000원 미만부터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고생길이 열립니다. 예, 고생길이 열리기 네. 때문에 물타기는 네. 하지 마시고 7,500원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웹툰에 대한 성장성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이것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 4월 달에 물량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한 9,000원 이상 갈 거예요, 아마. 예, 충분히 갈 거라니까 가지고 네. 계세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적자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웹툰 쪽을 좀 키우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웹툰 시장이 또 거기다가 이제 이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가 한 9%대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CJ ENM까지 또 9%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인데 매출이 커지고 있어요. 계속적인 적자인데 매출이 커지고 있고 자본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적자임에도 외형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Y랩 조금 이제 답답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조금 밀고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일단 최소한 9,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9,2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았고요. Y랩 살펴보았고 또 다음 전화 연결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솔트룩스를 아, 솔트룩스.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매수가는요? 예? 매수가. 54,130원에 54,130원. 비중은요? 10%. 10%. 다행히 비중이 좀 낮네요. 이게 지금 자꾸 내려가서 답답하셔서 지금 궁금하신 거죠? 예, 요거 일단은 김성삼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그 솔트럭스를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54,000원. 며칠 됐어요. 그때 좀 수익을 조금 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4,000원이면은 저번 주 때 같은데, 그죠? 예. 네, 얼마 안 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세가 많이 났어요. 솔트럭스가 작년 이후에 시세가 꾸준하게, 작년에 저점이 12,000원이었어요. 그죠? 작년 이제 8월 달에 최저점이. 그러면 지금 58,000원까지면 몇백 프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트럭스가 이제 움직임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얘네들이 LMM, 초고대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 수혜주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아마 명칭이 루시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예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4만 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매수를 해도 돼요. 파동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세가 세게 터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빠르게 대응을 안 해버리면 그거를 올린 거를 많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타이밍에 좀 염두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중이 적으시니까 기다렸다가 일단 빠져나올 생각하세요. 일단 58,000원이 고점인데 저거는 한번 파동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나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을 조금 더 타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올라오면 사신 가격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그때 가서 추가 매수 조금 해서 비중이 적으시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 하세요. 하시더라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주봉상에 보면 거래가 이번 주에 줄면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빠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심하면 4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근데 이제 그 정도 내려가면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간은 일주일 이상은 염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시더라도. 지금 사면 단가가 지금 빠졌다고 해서 쌀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타이밍에 대한 염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트럭스가 뭔가 누군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좋지만은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냥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근데 이거를 몇 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2023년대의 저점은 6,000원대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점 대비해서 몇백 프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여력이 있어도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시점이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 구간이구나. 그거를 인식을 못 하신 거예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솔트룩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AI 쪽으로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요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왔을 때 너무 급하게 따라잡으신 감이 좀 있습니다.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한 45,200원부터 41,900원, 37,700원 이 정도가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조정을 웬만하면 45,2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멈추고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전 고점 58,000원짜리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45,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41,900원이라든지 37,700원 뭐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대략 52,000원, 48,000원 정도의 또 저항을 받고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저는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술적으로 지금 뭐 45,200원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제일 퍼펙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전 고점을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45,2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그 밑에서 지지받는다면, 즉 뭐 41,900원, 뭐 37,800원 뭐 이 정도 자리에서 지지받는다면 전고점 못 넘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48,000원이라든지 5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잘 대응해 보시고 이런 전략이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솔트룩스에서 솔트룩스 참여 살펴보았고요. 다음 또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만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JYP 엔터. 어떤 종목이요? JYP. 네. 엔터는 처음 해보는데. 네네. 매수가는요? 77,500원에 10%. 아, 77,500원에 10%.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수익이신데.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 계속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다고. 예. 네. 그냥 엔터를 처음 하신다 그랬는데, 네. 예, 엔터가 어떤 점이 좀 좋아서 매수를 하셨나요, 혹시? 관세 안 받고. 예. 그래서 이제까지 관세 받는 것만 다 해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엔터는 관세 안 받고. 아무 적용 없다 싶어가지고 했대요. 아, 관세. 그렇죠. 요즘 이제 관세 문제가 이제 워낙 불거지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기획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사실 이제 엔터주들을 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그 엔터는 네. 아이돌 그룹이 돈을 다 벌어주는 거 아시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BTS 같은 경우 하이브가 지금 네. 그 시총이 수십 조인데 아마 BTS가 아마 몇 조 이상을 혼자서 다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아이돌 그룹들이 거의 다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공연 같은 경우도 있고 음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라고 해서 지금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음원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JYP는 스트레이트 키즈 말고도 아이돌 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팬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 고점 돌파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에 이제 올라가다가 87,000원대에서 이제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87,000원대에서 걸렸는데 이번에도 8만 원 넘어가니까 또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박스권에 좀 갇힌 느낌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10만 원이나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반기까지도 박스권이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본다면 제 생각에 12만 원까지도 갈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한두 달, 두세 달, 2, 3개월 내에서 이게 돌파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길게 보신다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7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떨어질 때는 추가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그 고점 돌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 고점 돌파를 하고 갈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연말쯤 연말 정도 되면은 또 이제 왜냐하면 공연 계획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특히 연말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라든지 그런 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떨어질 때 저점에 봐가지고 추매도 가능해요? 추가 매수는 떨어지면 하셔도 되는데 이게 포지션이 길면은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포지션을 그렇게 길게 안 잡는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크게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달 동안 안 갈 것 같아요. 크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한다. 그럼 저는 추가 매수 안 해요. 근데 앞으로 나는 한 1, 2년 들고 가겠다. 그러면 빠질 때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모롱 포지션 같은 경우 하셔도 되는데 나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이거 좀 시세 좀 기대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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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화가 좀 끊어졌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하나엔진 27,050원에 매수했어요. 하나엔진 27,050원이요. 50원. 비중은요? 50%요. 50%. 오,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예. 게다가 수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이거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 뭐 수익이 나셨으니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주들은 올해 뭐 엄청난 시세들을 내고 있고 방산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그룹주를 대단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엔진 부분은 또 뭐 앞으로 더 계속 뭐 실적 성장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다른 거는 별로 흠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31,000원대, 정확히 이제 전달에 31,850원이 고점이거든요. 그거를 돌파를 하면 더 가져가시고 이달에 그걸 돌파를 못하면 한번 차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달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이달 중반, 지금 중반이잖아요. 그럼 2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안에 만약에 고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더 들고 가세요. 그러면 더 갑니다. 근데 만약에 31,850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한번 매도를 쳐주세요. 이달 내에서. 저 박성희 파트너님도 멘트 한번 해주세요. 일단 뭐 하나엔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도 지금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 일단 시세 흐름이 아직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 극대화 측면으로 조금 더 이제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익절 라인만 조금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시세가 무너지면서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 여력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27,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00원.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나오면 다음번에 이제 저항으로 강력하게 부딪히는 자리가 34,000원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34,000원 자리를 1차 목표로 일단 잡고 혹여 이 34,0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면 37,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00원 익절 라인 잡고 시세 나오면 34,000원 1차 그리고 2차는 37,000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전화 연결 일단 받아보았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이게 또 빨리가 안 됐네요. 저희 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엔 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둘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좀 길게 끌었는데 다음에 조금 짧게 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말이 느려져요. 이렇게 뭐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또 차근차근 또 대화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을 또 헤아려주시는 마음에 또 이제 이제 길게 이어졌는데 다음에 한번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조정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과열권에서는 쉬어가는 조정이 필수고요. 근데 그 조정은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큰 그림에서는 아직 3,000, 그다음 뭐 3,100 더 가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그런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대신 이제 조정 시에 우리가 이제 섹터나 종목 테마
근데 이제 오늘 많이 분석을 해드렸어요. 정책적인 부분은 뭐 대북도 있고 AI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타켓을 잡아야 돼요. 방산 뭐 이제 전쟁 또 리스크 많이 불각되니까 또 봐야 되죠. 대북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제 남북 관계 좀 개선 조짐이 있으니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은 올해 계속 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함이 가장 1순위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이슈가 가장 최근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쪽을 타켓을 잡아야 돼요. 주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어요. 그 대세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근데 그 정책도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차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의 조정은 절대적인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조정은 절대적인 기회다. 그래서 남북 격역 조정받으면 매수해라. 자,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뭐 조정 받으면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어디까지 받을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3선의 일단 지지 라인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753선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올라오는 20선의 지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여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4선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53선, 724선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2863선 한번 지지 라인 살펴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723선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기술적인 지지 라인 참고 삼아서 여기서 조정이 오게 마무리되면 우리가 이제 언급한 이슈, 테마, 종목들을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린 이제 방산 테마는 당연히 다음 주에도 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증시 하락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분쟁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혜인 방산 테마는 다음 주에도 강력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수익 내실 분들은 방산, 그때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다음 주 증시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오늘 네. 제가 막 갖고 웃었는데 네. 네.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웃는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작년 계엄 사태에 의해 특히 주식자들 되게 어려웠는데 올해는 돈 많이 벌면서 많이 웃었는 그런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개 방송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저는 아침에, 오전에, 왜냐면 오전에 막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다이나마트하게. 거기서 매매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런 거 공략 포인트를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방법은 밑에 1등 대장주들을 제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거든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제 그 방송창이 떠요. 그걸 누르시고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1등 대장주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가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매일 한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잘 찝어주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00% 넘게 수익이 났다고 누적으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신 측면도 있고 9개의 상한가 종목을 골라냈다라는 이제 언급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빨리빨리 정보를 조금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 좋은 기회들 많이 잡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